나무 한 그루 없는 암갈색의 속살만 드러낸 바위덩어리 산. 그리고 한낮 기온이 40도를 크게 웃도는 불볕 더위. 생명체라고는 좀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척박한 땅 한쪽에서는 맑은 물이 수로를 따라 쉴 새 없이 흐른다. 한 무리의 아이들은 물놀이에 푹 빠져 있다. 곳곳을 굽이쳐 흐른 이 물은 마지막엔 아랍인들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대추야자의 자양분이 된다. 물빛이 탁한 건 얼마 전에 내린 비 때문이지만 이 드넓은 곳의 수량은 사계절 대부분 이렇다. 티벳 고원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때면 이 강물은 주변에 큰 홍수 피해를 주기도 했다. 지금 이 강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두장엔 시내를 통과하고 하늘의 곡간으로 불리는 중국 최고의 곡창지대인 청두평원을 탄생시켰다. 주민 2천여 명이 전부인 조그만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터키 전통춤을 추며 깊은 흥에 빠져 있다. 5년 전부터 해마다 열리는 축제지만 이번엔 저수지 근처로 장소가 옮겨졌다. 이 축제는 3,000년 만에 다시 태어난 작은 저수지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특별히 이 저수지를 만들었던 고대 히타이트인들에게 감사하는 축제이기도 하다. 수백 년 노송이 병풍을 이루고 물라친 하늘빛을 그대로 담았다. 이른 새벽 안개 속이나 맑은 푸른 하늘 아래나 비와 눈이 앞을 가려도 의림지는 한 폭의 산수화가 된다. 그러나 의림지는 수려한 모습에만 그치지 않는다. 아래쪽의 너른 들녘은 의림지가 내주는 물 덕분에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천년이 넘도록 변치 않는 의림지의 모습이다. 오만의 아플라즈, 중국의 두장이엔, 터키의 히타이트 댐, 그리고 의림지. 이 모두는 저마다 지역과 자연환경이 다르고 모양과 구조가 다르고 삶의 방식과 그 안의 중심인 사람들 또한 다르다. 그러나 이 다름 속에는 인종과 국경, 시대를 초월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물과 그 물을 다룬 선조들의 지혜다. 이제 고대가 남긴 물길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해발 3,000m가 넘는 오만에서 가장 높은 산인 자발샴자락의 조그만 산골 마을.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들어 보이는 이곳에 대추야자 나무가
계단 모양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마을은 바위산을 몇 번이나 돌고 돌아야 다다를 수 있다. 흙벽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2층, 3층의 집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왔다. 미로 같은 마을길로 들어서면 한 줄기의 시원한 물길을 만난다. 물은 수로를 따라 마을 구석구석으로 이어진다. 이 물로 어떤 이는 목욕을, 어떤 이는 빨래를 하고 또 어떤 이는 가축과 대추야자 나무를 돌보기도 한다. 물론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도 사용한다. 오만인들은 이런 수리시설을 통칭해서 아플라즈 또는 팔라즈라고 부른다. 아플라즈는 오만 전역에 걸쳐 있으면서 수천 년 동안 오만인들의 생활과 사회를 지탱해주는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장엄해 보이는 칭청산과 민강이 뿌연 공기에 갇혔다. 힘찬 물흐름과 달리 하늘은 좀처럼 제 빛을 띠지 못한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청두지방은 내륙 분지의 위치에서인지 푸른 하늘을 여는 날이 그다지 많지 않다.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양쯔강에는 수많은 지류가 있다. 이 지류 가운데 하나가 민강인데 이 강줄기 중상류에 바로 대형 수리시설 두장옌이 있다. 도시 이름 두장옌이 수리시설 명칭에서 비롯될 정도로 두장옌은 도시 기능 유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수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청두평원의 감로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수만 명이 숨지고 수많은 건물과 도로 등이 무너진 스촨 대지진 때에도 두장옌의 토목 구조물만큼은 손상되지 않았다. 이는 자연과 가장 적절한 조화를 이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장옌은 자연과 공생을 이룬 대표적인 친환경 수리시설로 떠올랐다. 푸른 초원이 시원스레 펼쳐진 터키의 중부지방. 비옥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이 일대는 물이 부족한 척박한 곳이다. 물을 끌어쓸 수 없는 농지는 한여름철에도 대부분 가시돋친 풀만 겨우 자라 버려져 있다시피 하다. 주변엔 이렇다 할 계곡이나 강도 없다. 언덕이 끝나는 지점에 작은 저수지 하나가 용케 있을 뿐이다. 이 저수지 아래쪽에 있는 65살 함디 씨 밭에서는 흥겨운 농요 소리가 쉼없이 흘러나온다. 한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크지 않은 농토지만 각종 채소며 과일들이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 함디 씨는 여기서 수확하는 농산물을 주로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함디 씨가 요즘 생산하는 농산물은 품질이 훨씬 좋아졌고 수확량도 많아졌다. 이는 저수지 물을 밭으로 끌어쓸 수 있게 되면서 달라진 것이다. dedemizin dedesinden ve babamızın babasından ve babamızdan bize miras çiftçilik. Bundan önce barajın kapalı olduğunda bu verim yoktu. Baraj ne zaman açıldı? Verim %70, %80 arttı. 터키 현지에서는 이 저수지를 히티트 바라지라 부른다. 인류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민족으로 알려진 히타이트인들이 만든 저수지라는 뜻이다. 시기를 따지면 3000년 훨씬 전의 것이지만 그 모습은 2006년에 처음 드러났다. 발굴 전 저수지는 흙더미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그 부근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다른 곳과 달리 갈대 같은 풀과 포플러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 습지의 모습을 보였다. 2002년 앙카라 대학의 고고학팀은 물이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25톤 트럭 10만 대 분량의 흙을 걷어냈다. 물은 바위 틈 사이 여러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 직접 목격됐다. 석회 성분이 많아 마실 수 없는 주변 지역의 물과 달리 이 저수지의 물은 식수용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고대 히타이트인들의 저수지 위치 선정에 놀라움을 더하기도 했다. 물이 솟아나는 곳의 정반대 쪽에서는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발굴됐다. 이 돌은 제방과 배수로를 만드는 데 쓰인 것들이다. 돌무더기에서는 히타이트 왕의 부인이 섬기던 여신 조각상과 귀금속도 발견됐다. 이는 터키 고고학계가 저수지 축조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3250년 전으로 보는 근거가 됐다. 이를 통해 히타이트인들이 저수지를 영적인 대상으로 여길 정도로 귀중하게 다뤘다는 해석도 처음으로 나왔다.